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속인 오한근 법사입니다. 자꾸 점사에 관해서만 제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오늘 선생님에 대해서 전부 다 파헤치고 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선생님은 점사를 보시면서 좀 울으셨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울었던 적이 있죠. 예, 어. 가슴 아파서 같이 통감을 한 적도 있고, 네. 부둥켜 안고 울 때도 있었고, 통곡을 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네. 어떤 병환이 생기면은 그거를 갖다가 조금 잘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오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많이 있어요. 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마음의 병이 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구술하고 기도를 할 때는 희망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오래전에 찾아오신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은요, 아들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심리가 이런 데 찾아올 때는 뭔가를 방법을 구하고 살리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 근데 이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사님, 우리 아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법사님한테 살려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부담 주고 싶지 않고요. 우리 아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왔을 적에는 그 체념을 하고 온 거예요. 뭔가 희망도 없이. 그냥 이 어머니가 정말로 새꼬챙이처럼 패짝 말라서 그 아들 하나거든요. 그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신령님과 부처님의 갚이면은 가는 길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해서 저를 이제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에서 울컥하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상담을 하다가 제가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줬고요. 가는 길이 좀 편안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염원을 해줬던 그 기억은요, 아직도 사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열에 아홉이면은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오는 거지, 체념을 하고 가는 길이 편안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은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사실은 너무 깊고 아름다운 거죠. 10%의 희망만 있어도 최대한 살리고 싶어서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는 직감적으로 우리 아들이 오래 못 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기도를 하기보다도 우리 아들 그냥 마음만 편안해질 수 있게끔 계속 초를 밝히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제가 울었고 가슴 아파했고, 진짜 하늘도 무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령도 왜 이렇게 젊고 초록 같은 아이를 시한부 판정을 내려서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갈등하고 저도 같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선생님 말씀만 들었는데도 네. 제가 그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저도 몰입이 되면서 순간 지금 울컥해가지고 너무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을 위한 그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깊은 마음을 보고요, 사실은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저도 선생의 자리에 있지만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나라면 과연 이런 마음을 쓸 수 있을까? 나라면은 이렇게 내 자식을 포기하고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거는, 어머니가 그 딸 상담을 이제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딸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엄마는, 아니 왜 공부 잘했던 딸이 왜 갑자기 공부를 안 하는 겁니까, 선생님?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제 그걸 물어보러 왔는데, 제 입에서 이제는 할머니가 실리는 거예요. 울 때는요, 그냥 내가 울 때도 있지만은 조상이 우린 실리잖아. 네. 할머니가 실려서 막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 할머니가 실려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 새끼 살려라, 내 새끼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매일매일 아파트에서 우냐 떨어질 생각만 하는구나, 큰일 났어, 내 새끼 살려 애미야, 큰일 났어 하면서 계속 이게 막 실려서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아요. 공부만 안 할 뿐이지 우리 애가 죽을 생각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밥도 잘 먹고 우울증이 전혀 없어요. 지금 당장 가서 서랍 뒤에서 일기장 봐라, 일기장 봐, 너 미련해, 너 3일 못 나가서 일주일 못 나가서 얘 큰 사고 난다, 이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제 얘기를 듣고 딸 방에 가서 다 뒤졌어. 일기장을 봤는데 일기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를 못했던 거지. 오늘은 실패했다. 11층 살았는데 오늘은 떨어지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웠다.
내일은 도전해야지, 내일은 죽어야지 하면서 거기다가 자살을 하겠다는 그런 예고를 일기장에다 써놨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래. 그래서 그 길로 당장 딸내미를 불러다 얘기를 하고 안정을 시키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가 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는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사연을 보고 공감을 해서 우는 것도 있지만은 조상이 갑자기 돌아와서 막 저를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다급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집안의 친할머니가 이 손녀를 갖다 굉장히 이뻐했다고 그래요. 네. 어릴 때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손녀딸의 수호신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공부가 뭐가 문제야? 우리 손녀를 먼저 살려야지. 이 새끼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같이 울면서 아이를 살렸던 기억도 있어요. 자, 그 어머님은 상담 안 오셨으면은.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났죠. 그렇죠. 아직 미숙한 나이잖아요. 성인이 안 되고 판단력이 흐르니까 작은 거에도 상처가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진짜 있어요. 진짜 그 시기는 당연히 지나가는데 그걸 못 버티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님이 그 어머님을 그쪽으로 가게끔 발걸음을 이끌지 않았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뭐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처구니없고 곤란했던 질문들도 있는데 지금 이 경우처럼 되게 좀 슬픈 일도 있는, 또 제가 눈물이 많은 남자라 제가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들으면은 저는 되게 펑펑 울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점사를 보면서 울었던 경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답변 잘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